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4월 8일부터 전국 41곳에서 행복주택 6,483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1분기에는 수도권 37곳과 지방 4곳에서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재건축 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강남 3구에서만 197가구가 나올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월보다 0.8% 증가한 총 59,614호로 집계됐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별로 수도권의 미분양은 1월보다 5.2% 감소했지만 지방은 같은 기간 1.7% 증가했습니다. 지난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대가구 328만 명 중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195만 1,000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금융부채는 총 372조 4천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억 9천만 원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이는 비임대 가구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월에요. 소폭 감소세를 보이던 이 미분양 가구 수가요.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불 꺼진 집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또 많은 물량의 분양도 예고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는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2600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부동산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전국을 다니는 남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원의 정현훈 본부장님 나와주셨네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신나는 토지 이야기 살펴볼 텐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 또한도 역시 시청자님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아주 행복한 우리 똑똑 부동산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남이 제가 오늘 또한도 역시 시청자님들에게 신바람을 불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알찬 정보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요즘 보시면 전국 각지에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주변 분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시장이 좀 어렵고 좀 힘들고 좀 답답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순간에도 이 전국에 있는 호재를 통해서 분명히 이 행복하시면서 부동산이 즐거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항상 전국을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전국에서 아무리 부동산이 침체가 되고 어려워도 호재를 통해서 쑥쑥쑥쑥 성장하면서 부동산이 크게 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전국을 다니면서 시청자님들에게 그 호재가 있는 소식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동네, 내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 호재를 잘 따라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냐면 제가 요즘에 국가균형 발전 부분에 맞춰서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은 바로 이 전북 지역을 통해서 시청자님들하고 또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볼 텐데요. 결국은 국가가 이 16개 지역에 20조 이상의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내가 소유한 부동산만 관심 가지실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을 관심 가지실 게 아니라 지금은 투자하는 지역, 오르는 지역을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에서 오늘은 이 전북 지역을 통해서 시청자님들을 또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16개 지역 중에서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전라남도인가요? 전라북도입니다. 자, 이렇게 전북에 주목돼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전북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국가가 결국은 너무나 많이 오른 이 수도권 지역은 배제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컨셉입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알아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전북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20조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 투자 자금이 어디로 갈지 우리 시청자님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즐거우세요. 그러니까 억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로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부분에서 이 20조 이상이 투자가 되는 부분에서 빠르게 좀 많이 오르는 지역이 어딘지에 대해서 제가 매주 이 지역 소개를 드리는 부분에서 전라북도는 가치가 상당히 높은 부분에서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북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 농업이 어찌 보면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는 전북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곳이라 할더라도 이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이 토지 개발이 어찌 보면 이 전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우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쉽고 어떻게 가능한가? 전북 지역은 지난 시간 동안 개발이 좀 덜 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앞으로 얘기를 하실 때 싸다라는 단어 쓰시면 안 돼요. 저렴하다라는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북은 지난 시간 동안 성장을 해오는 중에서 우리가 한 번쯤 이 전북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 보시면, 자, 이 전주 같은 경우라든가, 이 김제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큰 도시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자, 우리 시청자님들, 이 전주, 그리고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는 이 혁신도시가 들어가게 되면서 부동산 부자분들이 많이 생기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군산 지역 또한도 역시 과거 이 조선이라든가 중공업이라든가 이 산업들이 꾸준하게 수출 수입하는 교역 부분에서도 군산항은 일찍이 개항한 부분에서 일찍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와중에 주변에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이 행복하시고 부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주라든가 완주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이 지역들이 개발이 됐을 때 우리는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 시청자님들은 전주가 좋다고 하면 갑자기 이 진안이나 장수를 관심 가지시고요. 자, 군산이 좋다고 얘기를 해드리면 갑자기 임실이라든가 논산 부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 전주에 이 전라북도에 혁신도시가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 투자를 하셨어야 된다? 전주 완주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셨다면 나는 지금 하하호호 웃으시고 계시다. 왜냐하면 이때 투자를 잘해서 한 10배 정도 오르셨는데 10배 오른 부분에서 한 두세 배 정도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실망을 안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불황을 이긴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제때 개발을 할 때 올바른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은 항상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셔서 이 전주, 완주, 특히 이 군산 같은 지역에 제때 관심을 가지셨으면 분명히 우리 시청자님 지금 행복하시고요. 더불어서 중요한 건 전북에 지금 예비 타당성 면제 조사에 따른 개발을 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또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눈 더 크게 뜨고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기실 거니까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북 지역 중에서도요, 전주, 완주, 군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나 본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어떤 사업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냐면, 자, 이 전라북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이런 서해라든가 아니면 뭐 한지, 그래서 이미지가 좀 묵향의 고장입니다. 먹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러면서 자연환경도 좋고 평야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정말 농사짓기 오로지 농업만 하셔야 되는 그런 지역에다가
플러스해서 공기가 좋다 보니까 관광 이런 새만금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저 이런 농사짓기 좋고 관광, 서예, 뭐 한직 그리고 뭐 남원, 춘향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농업에만 치중을 하는 게 아니라 서해, 한지 이런 것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한 관광에만 치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번에 예비 타당성 면제 조사에 의해서 이 지역에 무슨 산업이 들어가냐면 자, 전북도 미래상용차 혁신성장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면제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용차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런 사업,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이런 대형 차량, 트럭 아니면 뭐 지게차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 부분에서 전북이 전국에서 94% 정도의 생산량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조금 더 첨단화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간은 올해서부터 2023년까지 해서 5년 부근에 있는데 사업비가 무려 1,930억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이 미래형 조금 더 첨단화되어 있는 이런 부품을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품이 개발이 되게 되면 수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수출력이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용차를 뭐 점프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융복합 기술의 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미래 상용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태계 조성 기반 시설에 있어서의 더불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까지 함께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주 이런 군산 권역 그리고 새만금 권역에 있어서 이 상용차 사업을 조금 더 혁신 성장을 하는 부분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분명한 건 일자리가 앞으로 늘어나고 더불어서 토지를 새롭게 개발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은 지금 서로 지금 눈치 보고 있어. 언제 오를까 언제 오를까. 지금도 슬슬슬슬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또 뻥 터지면서 이렇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용차를 전국에서 특히나 전북 지역이 좀 많이 생산이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국가가 이 지역을 아예 상용차 혁신 성장을 통해서 상용차에 있어서 고도화되고 첨단화된 도시로 새롭게 성장을 시키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 요소 호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상용차에 대한 호재를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자, 전북 지역을 보게 되면 또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바로 이런 새만금에 대한 좀 이미지가 우리 시청자님들이 거뭇거뭇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군산도 전주도 있지만 이런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 새만금 국제공항에 따른 이런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자, 새만금 국제공항은 1997년에도 있었어요. 1997년. 근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위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취소 아닌 취소, 뭐 연장, 잠정 연장으로서 지금까지 온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북도의 이 새만금 공항은 전북에 있어서 공항 사업이 50년 수건 사업이에요. 50년 수건 사업. 그래서 50년 동안 좀 미뤄오고 기다려오고 좀 타이밍을 때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로서 새만금 국제공항에 이렇게 예비 타당성 면제 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군 뭐 군산공항의 이전이라든가 더불어서 이 새만금은 지금 아직도 개발할 토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개발할 토지가 많다는 건 뭐냐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풍부해요. 그러면 우리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투자를 할 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투자 지역에 크게 농촌이 있고 더불어서 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촌 지역도 도시 지역도 뭔가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이 좀 어렵고 경기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 쪽에 투자를 하기가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값을 치러야 되다 보니까 리스크가 많이 크다 보니까 투자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토지가 저렴한 농촌
농촌 지역은 투자가 쉽다 보니까 개발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면서 갑자기 개발이 돼서 부자분들이 많이 생겨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한 번에 이런 딜레이가 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서해안, 제2서해안 고속도로에 대한 호재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랑은 분명히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평택이라든가 평택 익산 구간과 더불어서 교통도 좋아지고 더불어서 이 공항까지도 이 전북 지역에 같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을 하고 있는 새만금도 당연히 개발이 더 빨리 되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교통까지도 좋아지게 되면서 이 전북의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런 상용차에 대한 부분, 더불어서 이런 국제공항에 대한 부분,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좀 많이 따지실 겁니다. 사업성이 있는 거냐. 자, 사업성은 둘째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게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한다는 건 매우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중요한 건 국가가 당연히 이런저런 사업성을 계산을 다 했다 보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투자 시기만 잘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투자 시기는 일반인 분들이 잘 못 하시다 보니까 전문가와 함께 하셔서 이런 투자 시기를 잘 염두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직 토지의 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위기가 없어요, 위기가. 항상 즐거운 일이 가득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공항의 호재, 상용차에 대한 호재는 시청자님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호재 드립니다. 네, 지금 상용차 산업하고 또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내용으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두 사업의 장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두 사업의 장단점을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제가 얘기를 해드린 이 상용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만금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상용차라든가 그리고 더불어서 공항은 친숙한 단어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용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인식에 있어서 일반인 분들의 인식에 있어서는 좀 약간 물음표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사업이 중요한 건 이게 빨리빨리 돼야 돼요. 빨리빨리. 우리 시청자님들, 내가 부동산 소유하고 나서 빨리빨리 올랐으면 좋겠죠. 그래서 전북이 국가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좀 말만 뻔듯한 거 아니냐. 좀 확실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거를 제시해달라라고 하는 게 지금 전북이 국가에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용차 같은 경우도 이게 순식간에 국가가 진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북이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이 GM 공장이라든가 이런 현대의 가동 중단이 있다 보니까 비상이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2018년 작년 초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좀 리스크를 좀 줄이고 더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전북 내에서 상용차에 대해서 미리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갑자기 국가가 숟가락 얹는 거 아니냐. 아니 뭔가 새롭게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좀 이런 부분도 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용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일자리가 빠르게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공항이 뚝딱 하고 생기고 하루아침에 상용차가 뚝딱 하고 생기진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 대기업에 대한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가 상당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자, 임야에다가 이런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의 농촌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에다가 토지를 사가지고 이런 건축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가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역이 행복하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용차 그리고 공항 부분은 분명히 좋은 프로젝트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해석이 되기에는 올해 조금 더 국가가 전북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주면서 구체적인 플랜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호재에 의해서 지금 전북 지역의 일부 지역, 뭐 전주라든가 완주라든가 군산 지역은 크게 많이 관심을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짝 시장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지금 이 농촌 지역의 토지를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일단 먼저 행복하십니다. 근데 행복이 잠시만 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돼야 되는 부분에서 올해 국가의 조금 더 구체적인 플랜이 좀 나오게 되면서 구체적인 좀 방향성이 좀 잡혀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청자님 먼저 뭐 김칫국 드시지는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기를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타 면제 사업도 그렇고요. 또 큰 호재들로 전북 지역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나 봐요. 그렇다면 투자할 때는 유의점 어떤 걸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투자를 할 때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강조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자, 일반인 분들은 이런 도로가 우리 시청자님들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50m 물려있는 뭐 부동산이 좋은가요? 아니면 100m 물려있는 부동산이 좋은가요? 아니면 대로변에 있는 부동산이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2차선 앞에 있는 부동산이 좋은가요? 그럼 일반적으로 당연히 도로는 100m 물리면 좋은 거고 대로변에 있으면 좋은 거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게 부동산은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면 올바른 위치와 더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이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 선별이라든가 시기를 잘 선별을 못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느낌대로 더불어서 내가 봤을 때 야, 이거 명언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참 명언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관을 따지시는 거고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이상형 찾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이상형 찾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님들. 이상형 찾기 막 하고 있으면 우리 10대, 20대 막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들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상형 찾잖아요. 막 스타 아이돌하고. 근데 전부 다 이상형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분들 항상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좀 철 좀 들어라, 철 좀. 이상형 찾으면 안 된단 말이야. 중요한 건 오르는 위치를 보셔야 되고 올바른 시기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예요? 이상형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생처럼 중학생처럼 고등학생처럼 부동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대로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기에 어느 지역이 투자가 되고 지금은 경기적으로도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플랜을 짜셔야 되는지 중기적인 플랜을 짜셔야 되는지가 상당히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없잖아. 주택시장이 많이 거품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재건축 시장이나 재개발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게끔 좀 거품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딱 오른다, 딱 내린다 이걸 정의 내리시고서 복불복으로 막 하시면 안 돼요.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4월에도 6월에도 세금 관련해서 공시지가 관련해서 이런저런 악재와 호재들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느낌 따라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더 빠질 수가 있고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관심이 몰려있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모르는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시기적인 부분도 앞으로 위기가 오겠다. 아니면 앞으로 다시 상승할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기 같은 경우는 자금이 풀리고 투자가 되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청자님들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도로가 50m, 100m 중요하지 않아요. 대로변에 있냐, 뭐 2차선에 있냐, 그냥 뭐 농로에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위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전북은 분명히 앞으로 투자가 될 부분이 있고 좋은 호재가 될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얘기해드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올바른 지역에 관심을 가지셔서 행복한 부동산을 소유하시는 우리 똑똑부동산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현훈 본부장님과 함께 전북 지역으로 가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요. 또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일정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고요. 저는 똑똑 해결사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현훈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일정입니다. 4월 1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세미나는요.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분석과 불황을 이기는 성공 투자 전략을 주제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스홀딩스 빌딩 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미나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벨라루체 웨딩홀 5층 연회장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4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다음 세미나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UA 컨벤션 5층 메리골드 S홀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4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미나는요. 02-3153-2600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예약 가능하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똑똑부동산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2%로 전달 대비 약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9.2로 지난 2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똑똑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똑똑 부동산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을 다니는 남자 정현훈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2-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때는요. 좀 구체적인 사항 적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이나 집원, 투자 금액 등 정확한 정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문의해 주신 집원이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305-1번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요. 그래요. 보유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금 2013년에 4월경에 이거 샀거든요. 한 6년 정도 보유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지금 전이라서 네. 그냥 밭으로 조금씩 갖고 먹고 있어요. 밭으로 두고 계시고요. 네, 전문가 네.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남양주 수동면에 있는 토지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남양주에 토지를 소유하셨는데, 네. 자, 소유하시게 된 계기 좀 알 수 있을까요, 시청자님? 거기가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서울이 가까워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전원주택 용도로 하신 거는 매우 칭찬드리고 싶고 잘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근데 문의를 주신 부분이 좀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고, 뭔가 내가 이 토지를 통해서 조금 더 뭔가 호재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남양주 중에서도 이 수동면 같은 경우는 용도가 어찌 보면 명확합니다, 시청자님.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원주택 단지라든가 부지가 되게 많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저는 올바르게 소유를 하셨다. 그러면 네. 시청자님께서 전망했다는 호재를 보셨을 때는 이 주변을 한번 보시면 시청자님 전부 다 이제 임야잖아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부동산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 철마산을 헐어야 돼요, 시청자님. 그럼 철마산을 헐기 위해서는 이런 이름 있는 산들 같은 경우에는 헐거나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이름 있는 명산, 고도가 많이 높은 것들은 웬만하면 제가 추천을 잘 드리진 않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시청자님 보시면 시청자님 오른쪽에 있는 이 부지가 네. 물도 있으면서 이렇게 임야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제가 넓게 표시를
드리는 이 파란색 원들이 전부 다 임야로 막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조금만 건너오게 되면 진저읍이고 오나읍이잖아요. 네. 그럼 이 지역은 이 왕숙지구라든가 진저읍 연장선이라든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행복해지신 분들, 부자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이 진저읍이나 오납의 개발을 통해서 지금 시청자님 수산리까지 와야 되는데 이 거리가 가깝지가 않아요, 시청자님. 네. 우선 철마산을 넘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지가 상승에 있어서 호재는 어떤 호재냐면 진저읍이라든가 오납읍 이런 왕숙 같은 지역들이 그 전에는 개발이 안 됐잖아요, 시청자님. 네. 근데 개발이 안 됐는데 새로운 철도에 대한 연장 그리고 도로에 대한 연장 그리고 더불어서 새로운 신도시 개발 신축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고 거주도 하실 거예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하셨던 그 전원주택 단지 있죠,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쪽으로 한 번 더 다른 분들께서 거주 욕구가 좀 늘어나실 수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해석하시기보다는 중기적으로 그래서 일단 신도시에 대한 보상 그리고 진저선에 대한 연장 그리고 도로에 대한 개통 호재 부분을 이거저거 다 종합을 해서 보시게 되면 저는 기본 한 3년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3년 정도 보유하시게 되면 네. 전원주택에 대한 소유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고 네. 이런 전원주택 소유에 따른 개발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되면서 전보다는 가구 수가 좀 많이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님 주변 토지가. 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지금 당장을 보시기보다는 우선 네. 지금 주변의 풍수지리와 이런 고도와 수많은 부분을 따져봤을 때 보게 되면 네. 당장 보시기보단 기본 3년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주변에 뭐 도로 호재라든가 호재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중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3년 네. 보유의 의견 주셨어요. 앞으로 뭐 네. 차츰차츰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예. 반갑습니다. 지금 네. 문의해 주신 집원이요. 이 강동구에 있는 레미안 강동팰리스예요. 네네. 네, 맞으실까요? 네네. 네, 어떤 점 궁금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매도 시기, 앞으로 전망 좀 알고 싶어서 아, 그래요? 전화드렸습니다. 예, 매도하시려고 계획 중이세요? 그런데요, 이게 왜냐면 2013년도에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네.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특례로 네네. 입주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그러한 게, 그게 2018년도 8월 달에 현재 제가 임대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양도세 면제 기간 내에 매도해서 그 투자 자금을 확보해 놓는 게 어떤가?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되나? 왜냐면은 네. 1가구 1주택이니까. 네. 지금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죠? 어떤 네. 결단을 내리기 전에 전화 예, 주셔서 상담 받으시려고 하시는 게 참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까요, 본부장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수고 시청자님. 많으십니다. 네, 예, 반겨주시니까 애청자입니다. 감사하네요. 예. 자, 이 강동역 바로 앞에 있는 레미안 팰리스를 소유하셨어요, 시청자님. 네네.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예. 요즘 최근에 고점을 찍고서 좀 살짝 하락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2월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이 주변에 네. 있어서 좀 살짝 조정이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네. 조언을 해드리게 되면 시청자님 자녀분 있으시죠? 네네. 네, 저는 일단 시청자님 뭐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제가 매도 시점을 잡아드리기보다는 차라리 자녀분한테 증여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했거든요, 시청자님. 그렇습니까? 예,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우선 별내선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네네. 그럼 암사역에서 이제 북쪽으로 별내 방향으로 해서 별내선이 네. 열심히 공사를 하잖아요, 시청자님.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새 이 9호선 중앙 이제 보훈병원역이 9호선 황금 라인이 오른쪽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네네. 그럼 시청자님 과거에는 강동구청이라든가 천호나 강동역이나 솔직히 큰 관심이 없었던 지역이에요, 시청자님. 네네.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강남이 우선적으로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잠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강남이라든가 잠실을 개발을 하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졌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 그럼 남은 곳은 이제 강동 지역이 있다 보니까 강동에 지금 훈풍이 불어서 겹경사로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중간에 이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좀 문화재 구역적인 부분에서 개발이 되네 마네 하다가 어쨌든 신축이 들어갑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북쪽으로는 이런 좋은 철도 연장에 대한 호재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런 9호선 황금 라인이 들어오고 바로 옆 동네는 잠실이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굳이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이 5호선 앞에 있는 것 중에서도 주변에 이런 철도 호재와 수요가 꾸준한 곳에 있는 걸 소유한다라는 건 전 일단 시청자님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이걸 매도하시기보다는 보유 방향이나 증여 방향으로 한번 잡아드리고 싶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 천호역 부근도 어찌 보면 되게 낙후된 곳이지 않습니까? 예. 낙후가 됐는데 이 지역도 막 젊은 사람도 엄청 많고 한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좀 되게 좀 쓰레기도 많고 좀 지저분했던 동네란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네네. 근데 판자촌도 많고 근데 이 지역들도 전부 다 하나하나 개발이 되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새로 관련된 입주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더불어서 오른쪽에는 또 고덕이라든가 하남이 또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는지라 저는 굳이 매도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까?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거든요. 아, 그런데 저기 전문가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네. 그게 분양받았을 때 네. 그때 그 활성화 방책으로 특례로 네. 입주 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고 그랬어요. 네. 아직 그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양도세를 면제하는 이 기간 내에 팔아서 네. 좀 자금을 확보해 놔가지고 다른 쪽으로 하여튼 실탄을 마련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보유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거에서 전화드렸던 네. 거예요. 그럼 시청자님 다른 데 뭐 가실 때 있으세요? 제가 거기랑 비교를 해드리면 해드리는데 생각하신 데가 어디 뭐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그 강변에 현대 프라임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강변역 옆에 있는 거. 예, 바로 왼쪽에 있잖아요, 시청자님. 현대 프라임. 그거를 네. 지금 거기서 전세 살고 있는데. 아, 선생님께서 여기 프라임에 계셔요? 네네네. 아, 네. 둘 다 좋은데 소유하셨네. 네.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프라임은 전세 살고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강변이 보이는 아파트가 매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네. 강동 팰리스를 팔아서 이 강변 현대 프라임 아파트로 가는 건 어떤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자금 확보 문제 때문에 전화드린 거거든요. 일단 이 주변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가격을 좀 더 따져봐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흐름 분위기에 있어서는 시청자님 그 생각 나쁘지 않으세요. 괜찮으신 생각이십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 강동 천호 같은 경우는 일반인 분들이 지방에서도 좀 많이 오셨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냥 딴 게 아니라 그냥 잠실 옆에 있다는 이유로 아니면 누군가가 추천을 해서 잘은 모르시거든요, 지방 분들이 강동을. 잠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상대적으로 강동은 없었어요. 근데 없잖아. 순식간에 이런 하남이라든가 고덕신도시라든가 들어오게 되면서 철도 호재, 9호선 호재 수많은 것들이 따라붙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양도세 부분까지 따지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생각은 해보실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근데 제가 딱 것도 제가 딱 이게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기에는 계산을 좀 더 해봐야 되니까 하나의 방법적인 부분. 그래서 첫 번째 조언은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해드렸던 자녀에게 증여를 해드리는 이런 생각. 그 두 번째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프라임 쪽으로 한번 이런 양도세 면제 부분 때문에 이 이점을 활용을 해서 옮기시는 방향이 두 번째. 그래서 이거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제가 세부적으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예, 문의해 주신 안녕하십니까. 집원이요. 네, 예, 예. 서산시 팔복면 어송리 산 128-1번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으실까요? 예, 예. 네, 어떤 점 궁금하신 거예요? 어떤 점을 네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예. 한 산재는, 네, 산원제는 한 10년 정도 되고요.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요. 앞으로의 전망이요? 네, 지금 예, 예. TV 소리를 켜놓으신 것 같은데요.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전화로만 대화할게요. 예, 네, 예.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에 네네, 있는 감사합니다. 산이고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서산에 예. 있는 부동산 소유하셨네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 되게 멋지시네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네네. 서산에 있는 이런 임야를 소유하셨어요, 시청자님. 네네. 자, 소유하시게 된 좀 계기 좀 알 수 있을까요, 시청자님? 아, 소유적인 계기는요. 예. 그쪽에서 나이 먹어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아, 전원 네네. 생활을 해볼까 해서 했습니다. 아, 네네네. 예, 예. 오늘 첫 번째 문의 주셨던 시청자님도 전원주택 관련해서 문의 주셨어요, 시청자님. 아, 예, 예. 그래서 시청자님 뭐 전원주택을 통해서 뭐 개발을 해서 아니면 뭐 파실 생각이셨는지 전원주택을 예, 지어서 개발도 거주를 해서 하실 생각이셨는지. 살아보고 아니면 저희가 또 거기 가서 살고도 싶고.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 전원주택은 첫 번째 상담자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요. 제가 조언을 예, 예. 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이런 토지에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면 대부분 분들이 다 똑같아요. 거의 뭐 99%가 토지값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기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겠죠. 부동산은 위치다라고 조언을 드리는데 이 네. 주변에 있는 풍수질이라든가 더불어서 이런 눈으로 하시는 부동산, 이런 예, 팔봉산 옆에 있는 기운도 받으시면서 소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았으나 결국은 지가 상승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 지가 네. 상승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시청자님. 뭐냐면 주변에 좀 임야가 가득한 부분에서 서산 오토밸리 아시죠? 예, 예. 서산 테크노밸리도 이렇게 가까우세요. 근데 임야가 이렇게 막아주고 있다 보니까 거리가 한 7km, 8km 정도 되세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 개발을 한 거 대비해서 결국은 시청자님 토지까지 좋은 개발 영향이 미쳐야 되는데 살짝 좀 네네. 거리감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네. 주변에 좀 개발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주변에 큰 개발이 네네. 태안 라티에라 관광단지 혹시 아실까요, 시청자님? 네네. 네, 시청자님 토지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서산 오토밸리 쪽에 있어서의 지금 뭐 과거 좀 분양을 하고 나서 좀 주택 시장이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예, 제가 예. 단기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조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체가 누구고 투자가 누가 하느냐가 상당히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네네. 오토밸리보다는 지금 남쪽에 태안 관광 레저 기업 도시에 있어서의 좀 라티에라 영향이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티에라는 태안이. 지금 당장 개발이 돼서 완공이 되기보다는 향후 한 3년, 4년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시청자님. 아, 3년, 4년. 예, 3, 4년 정도 기다려 주셔야지 지가 상승 영향이 시청자님 주변 북쪽으로 오시거든요. 지금 예. 우선은 태안군청 아시죠? 네, 태안군청. 예, 태안군청이라든가 남쪽에 있는 안면도 쪽으로 지가 상승 영향이 좀 커요, 시청자님. 네네. 안면도도 옛날의 안면도가 아니라 관광도시로 지금 새롭게 털바꿈하면서 저 어렸을 예. 때 자주 가던 안면도가 아니라 좀 달라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도로도 나고 지금 엄청 달라지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면도가요? 예, 예. 그래서 이 구매항이라든가 대천해수욕장, 이 보령 권역이 엄청나게 지가 상승이 좀 많이 돼서 논두렁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지금 시기가 시청자님 정확히 언제 어느 시점에 소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치가 좀 살짝 아쉬워요, 시청자님. 위치가. 그래서 예, 예. 전원주택 부지 또한도 역시 토지 투자가 대부분 같이 됩니다. 그래서 예, 예. 시청자님도 그렇고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도 그렇고 중요한 건 전원주택 부지를 지금 내가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원주택 부지라 할지라도 그 부동산 부지를 내가 등기 이전을 했는데 등기 이전을 한 순간서부터 오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시청자님? 좋지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 좋은 부동산을 소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아쉬운 감은 있지만 시청자님 한 4년만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4년만 예, 더 4년 보유하시면 지가 상승이 지금보다는 좀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4년만
네, 예, 이렇게 예. 답변 도와드렸는데요. 시간이 예.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4년 예, 보유의 예. 의견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2-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상담 살펴볼게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230-18번지고요. 토지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1359번님 문자해 주셨습니다. 인천 강화군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인천 광화. 제가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강화에. 자, 우리 시청의 대로변 바로 앞에 있는 예쁜 토지를 보유하셨네요. 자, 보시면 요 강화 남로 바로 옆에 있는 토지십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보면 막 그런 거 따지시죠? 이 도로가 붙었냐 안 붙었냐, 10m 붙었냐 안 붙었냐 막 이런 거 따지시는데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지만 시청자님들 앞에 있는 토지가 좋아요, 뒤에 있는 토지가 좋아요. 아니 뭐 안 들어봐도 제가 알아요, 시청자님들. 아유 바로 앞에 있는 게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오르는 토지가 좋은 거예요, 시청자님. 중요한 건 당연히 도로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오르냐 안 오르냐가 제일 중요한데, 자 지금 보시면 자, 강화도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이 강화대교, 어느새 이 초지대교가 생기게 되면서 교통이 강화도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호재가 있냐면 성모도 같은 경우에 이 새로운 좀 관광시설 개발 때문에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농촌토지 보유하신 분들 아주 행복하신 분들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영종이랑 이 신도랑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강화랑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주변에 이런 예비타당성 면제 조사가 통과가 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많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다 보면 이 길상면 부근에서 선두리, 장흥리 부근이 좋은 호재가 있으시고, 그러면 남쪽으로는 이런 도로 개발에 대한 호재, 그럼 북쪽으로는 뭐가 있냐? 여기 인천 이 카톨릭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는 이 전원주택 부지들이 좀 많이 되게 되면서 주택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카톨릭 대학교 앞에는 뭐 새로 신축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고 작은 개발이 동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북쪽으로는 카톨릭 대학교에 대한 확장과 전원주택 부지에 대한 확장, 그리고 남쪽으로는 조사, 예비타당성 면제조사 통과 부분에 대한 도로 개발 호재. 그래서 이런 보상과 개발에 대한 호재 때문에 확장 부분을 통해서 시청자님 토지는 매우 좋으십니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바로 앞에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좋으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앞에 뭐 바로 물렸냐 안 물렸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항상 부동산은 위치입니다. 아무리 백날 첫날 좋고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 한들 비싼 값만 주고서 그 위치를 내가 소유하시면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수리 사거리 같은 경우도 얼마나 위치 좋습니까? 사거리예요, 사거리. 근데 개발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그동안 어찌 보면 강화가 개발이 됐다 안 됐다 좀 뭐 규제도 좀 많이 있었던 지역이어서 지금 이 호재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이 길상면 부근이 좀 앞으로 좀 개발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양도 정말 참 예뻐요. 보시면 이 부근, 이 저수지 바로 옆으로 해서 개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격도 서울에 있는 토지 한 평 개발하려면 평당 3천만 원 주고 개발해야 돼요. 근데 이 농촌 지역은 뭐 50만 원, 80만 원 주고 개발하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저렴합니까?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이 지역은 예타 면제에 따른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중요한데 한 2년 반 정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좀 즐겁게 2년 반만 소유하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 반 정도 보유하시면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내용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또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도 도움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4월 1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세미나는요.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분석과 불황을 이기는 성공 투자 전략을 주제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솔등스 빌딩 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미나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벨라루체 웨딩홀 5층 연회장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4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다음 세미나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UA 컨벤션 5층 메리골드 S홀에서 열립니다.
같은 주제고요. 4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미나는 02-3153-2600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예약 가능하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알찬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따뜻해지면서 부동산 시장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많은데요.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찬 강의와 함께 또 상담까지 도와주신 정현훈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더라도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립니다.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